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삼부토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경 관련주가 테마를 타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와 폴란드 순방으로 재경 관련해서 언급이 나오면서 타는 걸로 보이는데, 내용은 보통 이렇습니다. 자, 일단 대우건설, 폴란드 건설협회, 이알보드 등과 MOU를 체결했다. 자, 폴란드 건설 이 협회와 MOU 체결은 삼부토건의 MOU 체결과는 결도 다르고 질도 다릅니다. 대우건설 정도 되는 기업은 한 국가의 기관과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거고, 삼부토건은 작전일 뿐이기 때문에 일부 시와 논의만 하는 겁니다. 논의만. 자, 현대건설, 대우건설, 코오롱 글로벌, GS건설, 자연과 환경 등등 수혜로 거론되는 기업들과 수혜로 거론되는 그 근거들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삼부토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삼부토건도 검색해 보면은 대통령 우크라 재건 발언에 주가가 급등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내용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폴란드 국빈급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총리와 만나서 우크라 재건 사업에 협력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나서 밑에를 쭉 봐도 삼부토건이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지, 우크라이나 재건의 수주를 어느 부분에서 가져올 수 있는지, 시장 경쟁력이 어떤 건지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 내용에 폴란드와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논의하는 내용에 굳이 삼부토건을 얹어놨는지는 뻔한 거죠. 우리도 여기에 수혜보는 종목이니까 매수 좀 해달라, 고점에 매수해서 설거지 좀 당해달라, 이거죠. 자,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GS건설, 자연과환경, 대우건설 등등은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어떤 MOU를 체결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경제사절단에 포함되지 않은 삼부토건은 내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경제사절단에 포함되지 않아서 기대감을 가져가기 어려워졌으니까. 자, 수혜를 입어도 콩고물이나 얻어먹는 정도일 테니까 떨어지는 게 상식선에서 맞습니다. 자, 근데 주가를 보면 아직도 신고가 부근에서 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이 아니라 횡보만 하더라도 작전일 뿐이고 광기일 뿐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건설사와 같이 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근데 삼부토건은 폴란드 마리우폴 건설사와 우크라이나 재건 MOU를 체결했다라고 해서 뭔 억지로 악의 끼워 맞추시는 분들 계시던데, 마리우폴은 이미 러시아가 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련돼서 유튜브에 러시아가 올린 영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리우폴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가 이미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마리우폴에 대해서 어거지로 끼워 맞춘다고 투심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가는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 세력이 만드는 거고, 개인들의 이런 희망회로는 세력을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죽어도 혼자 죽으시고 주변인들한테는 절대로 추천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으로. 자, 지금의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이 발을 빼기 시작했죠. 전환사채권을 상상인 증권한테 넘겼습니다. 최대 주주는 상상인이 되죠. 자, 기업 사냥꾼, 무자본 M&A를 일삼는 이일준 회장이 발을 뺐다는 것은 뭡니까? 삼부토건에서 해먹을 거 다 해먹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실체 탄론하기 직전이라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재건 수혜를 받는다면 이일준 회장이 이걸 왜 팔아다 넘기겠습니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작전주의인데 여기서 종목 재료를 자꾸 찾는 것도 이미 수십 걸음은 뒤쳐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 재지정 여부. 자, 오늘이 마지막 판단일입니다. 7월 17일. 자, 여러분이 봐야 될 건 삼부토건 재료,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정보를 찾을 게 아니라 언제 주도 주체가 빠질까, 언제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될까입니다. 자, 그래서 힌트가 있는지 투경 재지정 여부도 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요 세 가지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판단일의 종가가 판단일 하루씩 수년했기 때문에 7월 17일의 종가가 투경 종목 지정 전일 6월 19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그리고 7월 3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 자, 주가가 현재 신고가 부근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요걸 봐야겠죠. 이틀 전에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 자, 이 세 가지 모두 해당해야 그 다음 날에 투경 종목으로 재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 하나만 어긋나면 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자, 이틀 전에 종가면 여기겠죠. 4,875원 4,875원 곱하기
40%니까 1.4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가가 6,825원 이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장 마감됐죠? 근데 종가 5,000원입니다. 자, 이미 투경 재지정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힌트가 나올 수 있죠. 투경 재지정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내일은 크든 작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장초에 반등을 확인하고 반등에 거래가 얼마나 실리는지 파악을 하면 더 홀딩해도 되는지, 아니면 분할 매도로 리스크 분산하고 시작해야 되는지 바로 윤곽이 잡히는 겁니다. 자, 상승에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린다는 것은 뭡니까? 개미를 꼬시는 것이든 뭐든 일단 주도 주체가 신고가에 자금을 썼다라는 것이고, 자금을 투입했다라는 것이고, 투경 딱지에서 자유로워졌는데도 반등은 하는데 수급이 많이 안 들어온다, 자금을 쓰지 않는다라는 게 보이면 매도 타점을 잡아서 위험한 리스크를 먼저 해소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곽이 잡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일준 회장, 삼부토건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이름이죠. 이일준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또 다른 기업 웰바이오텍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수급이 늘 1억에서 많아야 10억, 수급이라기보다 거래 대금이 1억에서 많아야 10억 나오던 거래 대금이 최근 들어서 1990년대 이후 상장 이래 처음으로 1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작전을 위한 수급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삼부토건은 이제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상상인의 전환사채권을 넘긴 시기까지 맞물리기 때문에 리스크가 한층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단의 전화번호 3부토건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내일 포착되는 힌트를 토대로 매도가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매도가를 잡은 그 근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응은 고점일 때, 추세가 반전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매도 타점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시고 대응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불리는 대표적인 방법, 분할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 자, 이것은 분할 타점은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분산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섹터 말씀드리고, 관련 급등주 추천과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전반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작년에 이어서 2차전지가 광풍이었습니다. 자, 테마의 어떤 종목이든 급등이 한 번씩 나와줬고요. 자, 그래서 개인들은 유망해 보이는 2차전지 종목들을 매수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실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기대감의 급등세가 가파랬던 만큼 거품이 빠지면서 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기에 나섰던 2차전지가 다시 질주하는 시점이 2023년 하반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동시에 아니다, 반도체가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면서 반도체 투자를 해야 되나 2차전지에 투자를 해야 되나, 이 투자자들이 좀 혼란스러워지고 있는데, 반도체와 2차전지 어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냐, 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에 관심만 파악한다면, 세계 경제가 어디에 자금을 더 쏟아붓는지 파악하면 됩니다.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몰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자,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자,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정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뭐 제약 바이오라던가 뭐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 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치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